안녕하세요. 네, 하이신시에서 수학 가르치는 허윤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보통 6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6시 한 10분쯤 시작해야지 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또 합격 축하도 하러 가셔야지 되고 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일단 첫째인 경우나 외도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외고는 또 일반고의 입시 그냥 상식과는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과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고에서 이렇게 해서 간다더라 라고 하는 게 꼭 100%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외고에서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야지 되는 거 대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실 분을 1부 순서로 먼저 모시고요. 이게 잘 안 보이실까봐 일단은 좀 조명을 껐는데요. 굉장히 잘생기신 분입니다. 여튼,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원래 이제 자소서 대표 강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대치 2강 그리고 대치 명인에서 지금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고요. 저희 하이CNC의 대표 컨설턴트고 아이들 이제 학기 중에 1대1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 담당해 주실 정정래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얼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정래 소장님이 목동에서만 12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저는 물러갈게요. 정정래 소장님 모시고 얘기 잘 들어주세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통합형 수능이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요 통합형 수능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문과생 아빠인데, 자연계랑 인문계가 수학 시험을 같이 보는 형태의 수능입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문과생이 이 통합형 수능에서 수학을 깔아주는 구조의 시험이라서 지금 N수생이 26년 만에 최대로 15만 7천 명 이상이 이제 시험을 보고 미적분 또는 기하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사상 최대로, 보통은 이제 문과 수학을 보는 애들이 한 70%, 이과 수학을 보는 애들이 30% 정도인데, 지금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냐면요. 자연계 아이들이 이제 표준 점수, 대학에 제출하는 점수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옵니다. 확통을 보는 아이들보다 요 미적분이라든지 기하를 치는 아이들이 수능 점수를 받았을 때 대학에 제출하는 요 표준 점수가 상승하는 효과. 그래서 자연계 재수생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이 무슨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자연계 학생들이 작년에 문과 상위권 대학으로 교차 지원을 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수능 시험장에 나왔기 때문에 자연계 N수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시험이 항상 어렵게 이제 나왔었는데, 요번 수능은 이제 국어보다는 수학이랑 한국 과목에서 변별력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학생들 한번 죽어봐라. 예, 그 문제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중상 난도의 문제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그렇고 이제 전과목 만점자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과목별로 이제 과탐은 8점 차이가 나고 사탐은 9점 차이가 나는, 예, 그래서 어려운 과목의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과 좀 쉽게 출제된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의 50점 만점을 받아도 9점의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어랑 수학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되는데, 국어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언어와 매체 이걸 선택하는 현상이 많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 아이들이 이제 미적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리함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에서 확통 선택하고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은 이제 보시면 이번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100점을 맞았으면 그 아이들 표준 점수는 134점이 나오고,
합법과 작문을 100점 만점을 받으면 13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아도 대학에 제출하는 점수가 4점 차이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 이 외고생 학부모님들, 외고생들한테 이제 이 딜레마죠. 미적분을 100점을 맞으니까 145점이 나오고, 확통을 100점 맞으니까 142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점 더 뒤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문과생 안 빠지면 뭐 이따위 시험 구조가 있나 이런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 제도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이제 해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문과생 중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제 공부량이라든지 공부의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 선택자 숫자는 있긴 있는데 매우 희소하다. 문과에서는. 그래서 확통 선택을 하고 확통이냐 미적이냐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공통 과목 있죠. 국어도 공통 과목은 독서 문학을 본 다음에 언매냐 화작이냐 이렇게 갈리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도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시험 보고 미적분을 선택하냐 확통 선택하냐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러면 그 공통 과목을 목숨을 거십시오. 수원 수투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수원은 계산 실수 안 하는 연습 계속적으로 좀 땡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투는 그래프 해석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방어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불평등하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잘 보시면 작년에 수능 정치와 법을 50점 만점을 받은 아이는 대학에 제출한 점수가 63점까지밖에 안 나왔고 윤리와 사상이나 사회문화를 선택한 아이들은 50점 만점을 받았는데 68점이라는 표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이 가장 쉽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진 교수들이 들어갔을 때 올해는 좀 더 어렵게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번 수능 완전히 반대로 됐습니다. 22학년도에 가장 쉬웠던 정치와 법이 23학년도에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고 동아시아사가 제일 쉽게 출제가 돼서 같은 50점 만점을 받아도 65점이 나와서 무려 9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로데이터로 74점이 그냥 확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아이들이 약간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해주십시오. 전년도에 가장 쉽게 출제된 과목이 난이도 조절을 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정치와 법이 좀 쉽게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봐야 될 때는 전년도에 가장 쉽게 출제됐던 거는 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좀 어렵게 출제됐던 거는 쉽게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사탐에서 가장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건 이 두 과목입니다. 사회문화랑 생육.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 있는 걸 선택하시라. 내가 이제 역사 쪽에 관심이 있는 사자 들어간 걸 좋아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근데 그 특정한 부분에 자신감이 없다면 요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한 개 정도를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칙적인 거는 자신 있는 거를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이스는 많이 선택하는 쪽에서 하는 게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22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 된 학생들 그 결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수시적인 측면, 정시적인 측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기자들이 경쟁률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경쟁률은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상향 지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쟁률은 올라갔고요. 요 2, 3번이 화두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매우 불쾌한 부분인데 자연대 학생들이 문과로 이제 교차 지원을 하죠. 인문계열 지원 장벽이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장벽이 원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수학끼리만 채점을 하고 이과끼리만 채점을 하면 문과생 수학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자연계 아이들 점수가 좀 밀리는데, 통합시험을 치다 보니까 수원 수투를 같이 문이과생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공통 과목을 미적분 선택자들이 더 잘 볼 개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자연계 쪽 아이들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오니까 장벽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 있죠. 대학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 이건 한마디로 탐욕적입니다. 매우 탐욕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학 눈높이를 낮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자연계 최상위권이 아니라 자연계 중상위권 아이들이 상위권 인문대로 대거 지원하는데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게 연대 문과, 고대 문과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를 집어넣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연대 경영, 고대 경영을 넣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죠. 그 문과 대학을 끝까지 다닐 거냐 그러면 저한테 팍 날라와요. 미쳤냐고. 반수해야지. 반수해야지. 거길 왜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요 아이들이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난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수를 고려한 지원자가 상당수니까 항상 자연계 재수생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는 문과 재수생이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 자연계 재수생이 많을 수밖에 없고, 문이과 통합수능 때문에 점수 자체가 낮게 나온 인문계 학생들은 불리한 가운데 소신 지원을 하든지 재수 고민이 확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수가 절대 불가한 인문계 수험생의 경우 수시 지원할 때 과도한 상향 지원 좀 자제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사례를 하나, 요 경희대학교에서 도대체 문과 학과에 미적분, 기하친, 자연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발표를 해줬습니다. 경희대는 좀 자세하게 발표를 해줬는데, 지금 프랑스어 학과에, 경희대 프랑스어 학과에 요 이과생 46.7% 아이들이 지금 봉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과도 46.7% 아이들이 요 16명 자리 중에 46.7%를 이과생이 차지해서 정시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의과 인문 있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문과 아이들을 13명을 뽑으려고 했더니 제가 열받아서 다 몇 명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요 정시 13명 자리 중에 11명의 이과생들이 차지했어요. 그럼 한의과 자연은 없냐? 한의과 자연 자리가 32명 자리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32명 자리도 자연계가 들어가고 13명 인문 자리도 11명이 자연계가 차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문이과 통합시험이 되니까 자연계 아이들은 문과학과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확통을 친 아이들은 자연계 학과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고, 그럼 러시아학과는 왜 적냐?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안 쓴 거예요. 실제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 어문 계열을 들어갈 때 갖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저 나라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외대 아프리카 학부를 추천하면 아빠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 딸이 아프리카를 가냐? 아프리카 가는 게 아니라 LG 상사를 들어가는데 그런 장벽이 있는 거죠. 그런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자연계생들이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좀 되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수학에서 밀리는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고1 때는 1등급이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고3 수능 때도 나올 등급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구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제가 컨설팅하는 애는 어떤 아이냐면,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수학 미적분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과생이에요. 그런데 276.5점이 나온 아이거든요. 요 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00분위 계산은 국어 100분위 더하기 수학 100분위 더하기 탐구 2개 100분위의 평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97 더하기 84 나누기 2 더하기 95 더하기 91 하시면 300점 만점이 276.5점인데, 그럼 자연계로 어디 갈 수 있냐면 건대 중상위권을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이게 300점 만점에 276점이면 각 과목별로 92점, 92점, 92점 받으면 276.6점이죠. 그리고 건대 중상위권을 갈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오자마자 했던 얘기는
문과로 가장 높은 데를 찍어라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 최상위권 학과 경영 경제금융은 좀 힘들 것 같다. 하위권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쓰자 그랬고요. 그다음에 다군에서 쓸 수 있는 일반 대학 제일 높은 데가 중앙대인데 중앙대 자연계 쓰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중앙대 문과 경영학과를 쓰자.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군데는 문과를 쓰지만 가나다 중에 한 군데는 이과를 쓰겠다라는 또 그런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남자애들 피해라. 이화여대 자연계 통합선발 여기를 써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 한양대 최초 합격, 이화여대 최초 합격, 중앙대 경영 추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니까 한양대 여기를 다닐 거예요. 물론 문과에서도 수학 확통이 95점 나오고 생윤 3원에서 84점, 97점이 나오면 그 아이도 여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과생만 여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문과에서도 276점이라는 포션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과거에는 저렇게 쓸 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너무나도 문과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과생들이 여기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수능 보는 거에 대해서 좀 긴장을 좀 하시고 학교를 이용하시라. 학교를 이용한다는 거는 종합전형으로 실적을 이제 낸다라는 얘기겠죠. 수시적 입장에서는. 한양대학교는 경희대처럼 자세히 발표는 안 해줬는데 종로학원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한양대 경영학과 정시 최초 합격생은 전원 이과였습니다. 전원 이과. 문과 확통 본 애들이 없어요. 물론 충원 합격, 추가 합격 때 확통 본 아이들이 들어갔을 텐데 경희대 프랑스어학과가 저 정도 상황인데 한양대 경영학과는 훨씬 더 자연계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해 주시면 되고 물론 이제 이렇게 받은 아이는 문과 확통 사탐 봐서 300점 만점에 294점. 얘는 이제 연대경영 서울대를 안 쓰고 여기 이제 스페인어 1 8등급이 있어요. 이 아이도 물론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서울대를 포기하고 원광대 치대를 쓰고 안정지원으로 연대경영 그다음에 다군에서 중앙대 쓸 수 없으니까 한의대를 써서 연대경영 최초 합격, 원광대 치대 최초 합격이 됐습니다. 문과에서도 성적이 정확하게 나오면 상위권으로 극도 상위권을 쓸 수 있는데 그 숫자가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수능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적인 부분 때문에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시적 측면에서 문과가 이제 수능 최저 충족이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이 확실한 경우는 소신 지원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려대 학업부 수영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4개 합쳐서 7등급이고 내년부터 4개 합쳐서 8등급인데 4학팔이 지금은 우수인데 수능 때는 정말 두려운 그 수능 최저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최저 충족이 확실하다 그러면 소신 지원의 가능성이 생긴 거고 이론적으로는 자사고 외국 학생들의 수시 합격률 하락 가능성이 좀 생겼는데 종합전형에서는 아직도 안 밀리고 있다. 그래서 문과 수능 최저 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준비랑 같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이제 외국 학생인데 6월달 모의고사가 283.5점으로 계산이 돼서 성대 하위권, 한양대 중상위권 정도를 쓸 수 있는 아이라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네가 수능 최저가 정확히 4학 7에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학업부 수용과 계열적합형을 고려대를 2개를 다 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언어 계열 쪽보다는 사회학, 철학적 측면의 학생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을 계열적합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국제학부를 학업부 수용 4합 7을 써서 요 수능 최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합격, 그 다음에 계열적합형도 같이 합격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쓴다면 연대 하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는 활동 수영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쪽에서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명덕의 입결 실적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설명회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복 합격자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76명, 졸업생은 241명인데 6개 대학 합격자는 310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누기 6 하면 50명 내지 60명이 여기를 다 차지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40명 중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봤을 때 50명에서 60명 사이에 들어가면 서영고, 서성, 이화여대, 한양대까지 뭐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좀 많이 벌어지면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요 입결에서 크게 이제 여기서 변동은 없는데 22학년도에 완전히 와장창 주저앉은 데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왜 그러냐면 여기 학업부 수용 있죠? 여기에 수능 최저가 4합 7입니다. 요 외고 애들이 잘 못 맞춰요. 명도 외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고생들이 수학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4합 7이 잘 안 맞춰지죠. 그러니까 이 전형도 내고 일반 전형, 학업부 수용 전형도 내고 계열적 합격, 수능 최저 없는 전형도 같이 내는데 4합 7. 그래서 다행인 거는 2024학년도에 4합 8등급으로 수능 최저가 약화가 됩니다. 다행인 거죠. 뭐 우리 때 다시 4합 7로 올라갈 일은 없어요. 수능 최저를 강화시키면 교육부가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대만 가시란 말씀이 아니라 고려대는 우리 특목고를 많이 보는 계열적 합평이 있죠. 여기도 우리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고 더 편안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학업 우수형 전형인데 여기가 수능 최저가 4합 8이다. 이 수능 최저, 그러니까 지금은 수능 최저라고 들리지만 수능 때가 되면 고3이 되면 저기 수능 최고 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최하 등급이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요 수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좀 공부를 해주시라. 지금 이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는 그 사회 쪽에서는 그 자료 해석, 그래프라든지 도표 이런 거를 좀 중학교 걸로 보셔도 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서 뭐 바뀌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영어는 제발 이제 영어를 중3까지 완성한 고등학교 때 안 합니다. 외고생들. 그래서 명도 외고에도 영어 2등급, 3등급이 수두룩합니다. 쉬쉬하고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데 그 영어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완성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좀 공부를 해달라.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력 훈련, 그래프 해석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요약 훈련을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 2달 정도 각 지문 5단락씩 돼 있으니까 요약 연습 그걸 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좀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